네, 자, 일행님이시고요. 자, 일단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장점 위주로 먼저 들어볼까요? 응? 마이크가 안 되시나? 어디 가셨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자, 자기소개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행정직에 지원한 준비된 공무원 토끼입니다. 저는 탁월한 민원 응대 능력과 빛나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영어를 전공하여 약 6년간 강사로 일하여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응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두 번의 공공기관 인턴을 근무하였는데요. 그중 한 곳에서 약 170여 명 동기들 중에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역량을 살려서 서울 시민과 동행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를 하시고 뭐 인턴도 하셨다. 뭐 전공이 네, 영어신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얘기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공무원이라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무원은 여러 가지 공직 가치들이 있겠지만 바로 청렴성을 실현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바로 청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1년간 전공 대표로 활동하며 학점 인정을 받게 해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이 행사에 참석해야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저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고학번 선배가 불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위조해 달라는 그런 부당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음부터는 꼭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잘 마무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청렴성이 바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임을 깨닫고 그러한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청렴은 뭡니까? 네, 우선 청렴에는 소극적 청렴과 적극적 청렴이 있을 텐데요. 소극적 청렴은 제가 알기로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면, 적극적 청렴이란 청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서 적극 행정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적극적인 청렴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즘 또 여러 가지 또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뭐 그런 좀 뭐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이런 네. 시대에 맞게 더 필요한 공무원의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에 필요한 자세는 바로 전문성과 적극성입니다. 우선 제가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챗 GPT라든지 이러한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학습 방법을 능숙하게 익히고 업무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례로 서울시청 청산에 AI 로봇 주무관, 로보관이 있고 또한 양천구에서는 24시간 AI 건강봇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이 현재 서울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활용에 능숙해지려면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성인데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AI나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하려는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본인은 뭐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면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관련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그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업무에 나아가서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본인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경력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본인의 경력이나 경험을 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활용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저는 공공기관 인턴을 6개월간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한 경험이 있고, 저의 전공인 영어를 살려서 자료 조사 번역 등,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예산 기획 및 집행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되었을 때 논문 형식의 개요 형식을 작성하여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서 작성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업무 활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나 이런 데 좀 관심 있으십니까? 네, 우선 저는 제가 만약에 입직하게 된다면 아동 청년 정책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실제로 청년 저축 계좌라든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청년 정책팀이라든지 청년 지원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청년과가 인기가 되게 높네요. 다들 이런 거 하신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일하시는 걸 알겠고, 뭐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정책은 청년 저축 계좌라고 하면 이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저소득 청년을 돕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저축 계좌 대상자야말로 취업 지원 우선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 저축 계좌 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진로 탐색하고 취업 지원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업 지원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탐색 활동 사업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저소득 청년의 타겟으로 한 조금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들은 3 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아니 뭐 그리고 제도를 소득 설명해 기 줄 필요는 없겠고요. 그게 뭔지는 알고요. 뭐 네.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음 대상자도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뭐 그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선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러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들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자체 내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일기에 성공 사례가 생기면 그 다음 후기 기수들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어서 자연스레 멘토링 활동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입직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심 있는 정책은 뭐 소시 현안이라고 할까요? 뭐 관심 정책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은 바로 복지 정책이고요. 가장 그동안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바로 폭우 피해 방지 정책입니다. 이를테면 구청 측에서 물막이판을 지원하고 설치 비용을 무료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적인 홍보로 전체의 26% 밖에 설치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안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우 피해 관련돼서 물먹이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는데 26%밖에 쓰지 않았다? 네, 제가 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랑 복지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 물막이판을 지원한 그 대상은 이제 반지하 거주 주민들로서 폭우를 이제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취약계층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네, 기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장점은 얘기는 하셨는데요. 공무원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가 생각이 되시는지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공공기관 인턴 근무를 통해 그리고 강사 경험을 통해서 이런 민원 응대를 스트레스로 해소하는 방법에 조금 능합니다. 일례로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비전공자이면서도 금융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대출 연장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한때 한창 그러한 대출 업무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상급자인 주인님과 함께 점심시간마다 항상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업무 스트레스를 함께 대화로 해소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직하게 된다면 주변 동료분들과 그리고 상사분들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살면서 가장 뭐 어려웠던 경험이 어떤 거고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이번 올해 수험생활 준비 기간이었는데요. 수험 단순히 생활은 수험 빼고, 공부 수험 생활은 네. 빼고요. 네. 단순히 수험 생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저의 역량의 밖에 외부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또한 응급실을 실려가는 등 건강 악화 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 환경 변수들을 겪으면서 저만의 해소 방법이라든지 극복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일기 쓰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매일 3 개씩 찾아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조금 더 극복이 되었고 그래서 수험 생활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저 악성민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악성민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민원 처리법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4대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은 최대한 관련 법규와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납득을 하지 못하신다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내에서 뭐 민원인에 대한 그런 요구를 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에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저의 대응 소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어 사전에 빠르게 업무 규정을 숙지하고 선배들에게 경험 사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악성민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조금 넘어서 욕설이나 행패를 부리시는 그런 악성 민원인이 계신다면 우선은 최대한 진정할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 직원분과 상사분께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악성민원 때문에 뭐 웨어러블 카메라네 뭐 녹음기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보급을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장단점이 있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런 웨어러블 캠은 제 생각으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을 위한 그런 보호 장치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웨어러블 캠의 장점은 이러한 녹화 영상이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공식적으로 녹화 중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적법한 내에서 재발 방지를 용으로 쓰인다면 충분히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민원인의 감정을 조금 격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명패를 사용하는 등 이미 녹화 중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조금 형성되어서 많은 것이 좀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저기 뉴스의 그 잼버리 때문에 참 그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신분증으로 할 건 좀 아니긴 합니다만 뭐 그런 뉴스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무원으로서? 네. 우선 저도 어릴 적 컵스카우트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러한 야영 대회를 너무나도 즐겁게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조금 기관 측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좀 미흡한 사전 대비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귀국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축구 아니 뭐 경기를 보여준 아니, 뭐 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공무원, 아, 그좀 공무원들 네, 다들 고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네.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큰 아, 이벤트를 네, 진행하다가 뭐 돌발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생겼을 테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공무원 맞습니다. 후보자로서 뭐 그런 행사 담당도 할 수 있고 뭐 파견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강 네, 건너 불 건너 보실 게 아니니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쭤봤어요. 아, 네, 맞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 내에서 봉사활동을 가시며 최대한 수습하려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최대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태도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제 얘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탁월한 민원 응대 능력과 책임감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요? 15분 하셨고요. 아, 네. 아, 네. 전반적으로 일단 많이 떨려서 정돈이 좀 덜 된 느낌이 들었고 돌발 질문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뭐 그냥 뭐 무난하게 하셔서 뭐 딱히 뭐 지적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좋은 네. 공무원이라 저는 뭐 이건 뭐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청렴하다고 좋은 네. 공무원이면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제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촌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네, 맞습니다. 청렴한 건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걸 네. 당연하다고 하는 거를 그죠? 예, 그걸 제일의 가치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 예, 네. 그래서 어쩌고 제가 저쩌고 다음에 경험을 학점 인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청렴하고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그 경험이 조금 나름의 청렴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밀어 넣고 싶어서 좀 아니, 억지로 별로, 연결시킨 감이 별로 있는데 밀어넣을 네.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네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한 건데 뭐 음, 당연한 거를 네네. 당연하게 한 거를 그죠? 당연하게 아, 했으니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그래서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뭐 본인 여러 가지 네. 재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글쎄요, 잘 네. 모르겠고요. 네. 뭐 나머지는 뭐 예, 뭐 잘 정리하셨고 좀 숨 좀 쉬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인공지능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농담이 아니라 네. 예, 네. 그냥 인공지능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냥 머신처럼 네. 그냥 외운 답변 막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인터벌 좀 음, 가지시고 좀 네. 대화하듯이 네. 예, 그냥 뭐 하여간에 조금 그러시면 좋겠고요. 관심 없는 네. 청년 정책관은 뭐 좀 핫하죠, 다들 이거 하시는 분 많은데 음, 좀 깊이 있게 고민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이니까 네. 청년 정책과 뭐 내가 겪어보니까 뭐 취업 준비를 해보니 다가 이런 이유를 대시긴 하는데 네. 글쎄요, 청년 저축계좌 해서 뭐 진로 멘토링 사업이 없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소득층 음. 분들 예, 취업 지원 정책이고, 약간 뭐 음. 조선가정이거나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네. 극빈층 대상 정책이에요. 이게 돈을 주는 정책이랑 음. 같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인원도 되게 적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거 네. 가지고 이렇게 각 잡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뾰족하게 음.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좁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조금 좀 두루두루 알아보시죠. 뭐 청년 정책과가 네. 글쎄요, 뭐 청년 더 정책이라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데, 예, 네.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 뭐 복지 차원에서 음. 청년들을 따로 뭔가 해주거나 이렇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그 커뮤니티 뭔가 그 거버넌스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는데, 네. 돈 주고 무슨 혜택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멘토링 같은 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로 하는 거죠.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너무 사실 뭐 이 얘기만 하시면 이게 예시로는 뭐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만 뾰족하게 하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나머지는 네. 뭐 어려운 국뽕 얘기는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죠? 네. 이렇게 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제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점에서요? 개인적인 얘기 뭐 아, 아프다, 네. 아팠다, 아, 뭐 불났다,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네네네. 예민하게 보면 원래 예, 좀 바람직한 얘기는 네. 아니에요. 아, 네, 감정 호소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비춰지니까 음.
예, 네. 그냥 어려움이란 건 여러분이 뭐 어떻게 예,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현명하게 네. 잘 대응해서 노력하는 뭐 노력에 있는 것인데 음, 예, 뭐 그래서 뭐 딱 맞는 느낌 같은 들지는 않아서 좀 약간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틀렸다기보다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웨어러블 알겠습니다. 얘기는 뭐 잘하셨고요. 잼버리 뉴스는 뭐 예, 그냥 뭐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셨는데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 뭐 그래서 뭐 네. 내가 공무원이면 뭐 이러실 것 같다. 뭐 이런 걸 좀 예방했을 것 같다.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뭐 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긴 했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네. 그냥 뭐 봤다 정도 얘기로 그냥 뭐 가늠할 수 있으니까 딱히 흠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그냥 뭐 인상적인 뭐 그냥 되게 작은, 무난하셨어요. 그냥 뭐 딱히 뭐 인상적인 얘기거나 뭐 이렇게 좀 와닿는 느낌에 있는 얘기는 없었고요. 와닿지 않는 거 핵심은 약간 인공지능 버전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예, 네. 뭐 그 상관없죠. 뭐 예,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혹시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6년 했습니다. 음, 공공인턴 했습니다. 끝이잖아요. 또 공공인턴은 아마 6년 전 이전 얘기 아닌가요? 네. 공공인턴 했다라는 건 네. 6년 이전의 얘기 아닌가요? 아, 이후의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예요? 아, 네. 최근 얘기시면 뭐 할만하네요, 그러면. 뭐, 뭔 얘기인지는 뭐, 저 네. 개인적으로서 묻지는 않았는데요. 아,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어떤 분야에 어떤 네. 일을 했는지 정도는 뭐, 간단하게 네. 좀 언급하시면서 음, 얘기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싶어요. 다른 네, 거는요? 알겠습니다. 약간 뭐, 아, 조금, 약간 청주정책과는 좀 이거 뭐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땡기는 거기는 한데, 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예,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음, 있더라 정도 그냥 얘기하는 거 외에는 좀 하기가 좀 녹록치 않은 요즘 이게 핫하네요, 올해는. 문화가 핫한 게 아니라, 문화 쪽은 제가 너무 디스해서 그런가? 예. 그럼 혹시 내년에는 다른, 청년을 디스해야겠네요. 혹시 다른 분야로 정책을 좀 고민해 보는 게 뭐, 그것도 한 좋으실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그 음, 개인의 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지, 뭐. 예,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적게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계신 것 같아서 보면. 네. 그래서 좀, 네. 뭐, 예년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랬다고 네. 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뭐, 딱히 뭐, 포인트가 될 건 없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포인트를 얻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그냥 무난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틀렸다거나 잘못됐거나 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예를 들면 좀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는 엔간하면 가지 마시고요. 예, 음, 뭐 가도 뭐 얻어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엔간하면 면접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뭐 얻어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하려면 되게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냥 홈페이지 나와 있거나 뭐 몇 가지 그 단편적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뭐 여러 가지 예, 그 외부 것들을 좀 알아서 이제 거버넌스 그 민관 협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자치 영역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뭐 예,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권하고 네. 싶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네. 드네요. 그다음에 포거피 아까 이것도 맞아 정확하게 좀 그런 거 얘기하실 때는 좀 팩트를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거에 네. 대해서 뭔지 음, 예, 그죠? 뭐 네.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냥 뉴스레터 얼핏 보기는 봤는데 네. 글쎄 뭐 저는 언론 보도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신뢰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예, 뭐 뭔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26%라고 했을까? 예, 음, 뭐 예산 줬으면 공무원들이 이걸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 본인 공무원들 소극적으로 이걸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돈 네. 쓰는 일이고 네. 그 접대받는 일인데 네. 업체들이랑 잘못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인데 음,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제가 짐작할 땐 예산을 급히 내려보낸 거예요. 결정된 게. 음, 3, 4월 달에 급히 내려보내면 그거 가지고 급하게 음,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면 시간적으로 안 되거나 업무가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가면 집행을 못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죠. 네. 뭐 그런 음, 사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그냥 네. 짐작이긴 합니다만 너무 적게 돼 네. 있어서도 약간 좀 뉴스 보도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갸웃하긴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아, 때는 네. 팩트를 특히 디스하는 내용을 할 때는 음, 앞뒤 맥락과 팩트를 좀 정확하게 원론을 봤더니 뭐 그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언제 현재로 언제까지더라.
26%가 네. 집행연료가 7월 말 기준인지 6월 말 기준인지 또 음, 정확하게 언론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로 기억이 돼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좀 예민하게 얘기를 해야 오해가 없지. 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좀 디스하는 얘기할 땐 특히 좀 네, 예민하게 뭐 언론에 나왔다고만 하지 말고요. 팩트 체크도 조금 네,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AI 버전에 좀 AI 이 워딩을 조금 좀 편안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뭐 굳이 흠을 잡자면.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